수능을 볼 때도 ChatGPT를 써도 된다는 건지 이런 가이드라인도 없이 정부가 뻥 질러서 우리 정부도 하고 있어. 자율주행이 갖고 있는 AI는 기본적으로 모델 구조가 다릅니다. 챗GPT 도입하는 국내 기업들 현황 보겠습니다. 기업들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심지어 그 채용에 있어서도 챗GPT를 활용해라 이렇게 권장하고 있어요. 네. 기업 같은 경우 지금 뭐 SK 같은 경우에도 GPT 쪽하고 오픈 AI하고 연결해서 뭐 가져오려고 하고,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는 자체 거대 언어 모델을 가지고 있어요. 파운데이션 모델을 가지고 있죠. 클로바라고 하는. 그 다음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코 GPT예요. 코리아 GPT로 해서 코 GPT, 그러니까 GPT 것을 좀 가져와서 쓰고 있는 거고, 그래서 독자적으로 뭐 LG도 만들겠다, 뭐 거대 언어 모델을 다 시도해볼 만한 하는 거니까 경쟁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업무에 활용할 것인가를 체계적으로 연구를 하기 막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카콜라도 계약을 맺었고, WPP도 계약을 맺었던 것처럼 한국 SK도 지금 계약을 맺은 상태고, 기업들이 나오게 하고, 뭐 이력서 쓸 때도 해봐라. 왜냐하면 나의 레주미, 이력서를 써줘. 나는 이러이러한, 그러니까 연대기별로는 이러이러한 걸 했어. 근데 내가 요번에 요구되는 직군이 무슨 매니저야. 그런 매니저에 맞게끔 써줘. 그러면은 그렇게 써줘요. 구체적으로 요구하면 그렇잖아요. GPT는 구체적으로 더 요구할수록 잘 써준다고. 당연히 이력서도 써주고, 레주미도 써줄 수 있고, 커버레터도 써줄 수 있고, 다 해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원할 때도 당연하게 GPT의 도움을 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이렇게 썼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GPT를 잘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요즘 필요한 거죠. 엑셀을,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거에 그런 게 있잖아요. 엑셀 못 다루는 직원과 엑셀 다루는 직원이 존재하고 있었고, 이제는 엑셀을 못 다루면 취업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엑셀 잘 다루는 직원이 필요한 것처럼 GPT 잘 다루는 직원들이 이제는 필요한 겁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GPT를 활용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활용해라라고 권장을 하는 네. 것이고, 그리고 또 기업의 효율성에 있어서 이제 관건이 되는 기술이 등장했기 때문에 어떻게 네.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 효율성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자면, 사실 뭐 지금은 어느 정도 챗 GPT를 좀 차용할 수 있는, 계약을 맺어서 차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긴 한데요. 근데 만일에 그 네카우도 이 챗 GPT 활용하는 데 있어서 뭐 특별한 그 어떤 거요? 네이버 카카오 네. 네이버 카카오도 챗 GPT를 네. 도입하는데 네. 문제가 없나요? 아니 지금 네이버 네. 같은 경우는 자체 모델이 있어요. 클로바라고 해가지고. 네. 근데 그 클로버 같은 경우 그러면 네. 예, 그거를 더 발전시키려면은 사실 그 많은 투자가 필요하잖아요. 네, 네이버는 투자를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네이버는 상당한 수준에 올라온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이제 문제는 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쟁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은 뭐 오픈 AI도 거대 기업 흔히 말하는 빅테크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구글도 그쵸. 람다라는 걸 갖고 있고 메타 즉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과 메타도 가지고 있고, 왜냐면 워낙 데이터가 많은 기업들 이런 것들은 다 가지고 있고, 아마존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도 있고 중국의 바이두도 그걸 가지고 있고, 또 스타트업 중에서도 몇 군데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쟁적으로 지금 이거에서 예를 들면 똑같은 경쟁이에요. iOS냐 안드로이드. 이 시장이 크게 격돌했던 것처럼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두 개만 나온 게 아니라 서너 개가 계속 그러니까 여러 개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경쟁 과정에서 정말 더 좋은 어떤 뭐 데이터 센터나 슈퍼컴퓨터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또 더 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투자를 해야 되죠. 근데 근데 이제 이게 효율성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이제 두 가지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그러니까 네이버가 가질 수 있는 결정적인 한계는 뭐냐면 학습시킬 수 있는 데이터가 영어권이라든지 중국어권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적다라는 것. 이 부분이 이제 네이버가 갖고 있는, 한글이 갖고 있는 한계죠. 한글이 독특한 자기 언어를 가지고 있다는 건 좋은데, 그러려면 정부가 좀 나서줘야 돼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DBP라든지, 그리고 도서관에 있는 책들에 대한 저작권의 문제라든지 이런 걸 공정이용으로 풀어줘야 되고,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양질의 데이터들이 공급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조선왕조실록도 빨리 한국어로 번역해가지고 빨리 입력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어떠한 데이터에서부터 현대적인 데이터, 그리고 학술적인 데이터들, 이런 고급 데이터들을 빨리 AI가 학습할 수 있도록 양질의 데이터들을 빨리에 대한 억세스, 접근권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효율성의 문제에 있어서 환경 파괴적인 요소들도 좀 있거든요. 워낙 많은 GPU를 쓰게 되고 워낙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고 워낙 많은 컴퓨팅 파워를 쓰다 보니까 그건 결국은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기가 아직까지는 화석연료에 의해서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것이 환경 오염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타당한 지적이고 빨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에너지 효율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빨리 공급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들도 이야기돼야 되죠. 앞으로 더욱더 컴퓨팅 파워는 저희가 많이 쓸 거니까요. 네, 그 초거대 AI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나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정부 주도의 이런 그 어떤 AI라든지 챗 GPT 같은 이런 기술의 개발이 필요한가요? 쓸데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정부가 해야 될 것은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지금 보세요. 우리 지금 교육 문제를 건너뛰어서 좀 얘기했지만 다시 거꾸로 들어간다면 정부가 2월 25일 날 발표를 했어요. 2025년부터 영어하고 수학하고 정보 이 세 과목은 AI 교과서 만들겠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죠. 그래서 AI 교과서 아니 챗 GPT 언제 나왔다고? 벌써 연구는 뭘 얼마를 했다고? 2025년부터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영어하고 수학하고 정보 과목을 AI 교과서로 하겠다는 그럼 AI 교과서는 챗GPT를 쓰라는 건지 그럼 스마트폰을 가지고 수업을 들으라는 건지 아이들에게 챗GPT만 해줄 수 있는 지금 아이패드 같은 걸 많이 나눠주니까 패드 자체에 깔려 있다라는 건지 그러면 시험 볼 때도 그러면 챗GPT를 써도 된다는 건지 수능을 볼 때도 챗GPT를 써도 된다는 건지 이런 가이드라인도 없이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하지 말자는 건 아니에요. 저는 적극적으로 수능 볼 때도 노트북 갖고 들어가서 시험 보는 거 저는 적극 찬성하는 사람인데, 네. 그러니까 정말 그걸 원하는 건지 AI 교과서가 정치가 뭔지 이런 식으로 정부가 뻥 질러서 우리 정부도 하고 있어 이런 얘기가 중요한 게 사실은 아니고 아까 말했던 양질의 데이터들을 만들어 준다든지 또는 컴퓨팅 파워를 대단히 환경 파괴적으로 많이 쓰고 있으니 이 부분에 있어서 환경 친화적으로 만들어 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왜 정부가 먼저 우리도 초고대 언어 모델 하나 만들지 뭐 왜 만들어요? 어느 나라의 정부가 만들어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유튜브 인기 있으면은 정부가 유튜브 채널 하나 똑같은 거 만들어서 코리아 K-컬처 K-팝의 아성이 되는 하나의 이런 걸 만들겠다. OTT가 유행하면? 근데 그런 거 요즘 안 하잖아요. 예전엔 그런 거 정말 많이 했어요. 아니 선언은 계속해요. OTT가 유행하면 정부 주도의 OTT 만들겠다. 뭐 쓸데없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건데 이번에도 정부 주도의 거대 언어 모델을 만들겠다고. 정부가 왜 만들어요? 정부가 정작 해야 될 묶여있는 양질의 데이터는 풀어주지 않으면서 그걸 왜 안 풀어주는 거죠? 그걸 이제 제도적으로 다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이해관계자들이 있는 거죠. 저작권자들이 있는 거고 예. 그러니까 이런 이해관계를 갈등관계를 빨리 풀어줘야 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고요. 네. 이제 뭐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는 도입해야만 되는 챗 GPT인데요. 이러한 기업의 투자가 아까도 앞서서 얘기했지만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습니다. 그랬을 때 수혜는 누가 가져가게 될 것인가? 월가에서는 뭐 GPU 기업 엔비디아 이야기 많이 했었고요. 뭐 아니면 지금 반도체 업황 안 좋은데 이런 챗 GPT 열풍으로 인해서 반도체 업황이 뭐 인공지능 반도체라든지 고기능 반도체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반등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FCBGA 쪽에 수요가 늘어날 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전체 이 생성 AI 또는 GPT의 생태계가 어떻게 구성될 것인가에 대한 구조도를 볼 필요가 있죠. 맨 밑에 깔리는 게 하드웨어죠. 그것이 바로 뭐 메모리라든지 CPU라든지 슈퍼컴퓨터라든지 뭐 또는 이런 인프라스트럭처들 즉 클라우드 서비스들, AWS들, MS 애주어, 그다음에 구글의 클라우드라든지 이러한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겠죠. 클라우드 서비스에 들어가서 작동이 되고 있고, 예를 들면 GPT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거기에 API로 연결한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구글도 지금 거대 언어 모델을 자신들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제공을 하는 거고, 아마존도 곧 제공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서 이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이 작동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GPU를 엄청나게 이들이 사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엔비디아라든지 또는 삼성의 메모리 칩들을 사게 될 테니까 아무래도 이런 하드웨어 업체들이 득을 많이 볼 거고요. 두 번째가 바로 거대 언어 모델을 만들었던, 그러니까 즉 오픈 AI라든지 GPT를 제공해 준다든지 구글의 람다라든지 구글도 그걸 공개할 거고 메타라든지 이런 업체들, 즉 거대 언어 모델을 만든 언어 모델들도 사용료를 받잖아요. API를 연결할 때마다 얼마를 받거든요. 네. 토큰이라는 형식으로. 네. 그러면 이런
거더 언어 모델을 만든 사람이 돈을 벌 거고, 자 이거랑 연결해서 수많은 앱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 앱을 만든 사람들도 사용자들은 이 앱을 통해서 접점을 만들 거니까 앱을 만든 사람이 이 GPU랑 만나지는 않잖아요. 이 앱을 만드는 사람들이 하면 이 사람들이 바로 엔드 유저들, 즉 커스터머들, 고객들하고 만나게 될 테니까 이 수많은 앱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모델, 거대 언어 모델을 만들었던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60이 결합을 시키는 것처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거대 언어 모델을 만든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앱에 연결하는 앱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런 하드웨어 레이어, 거기에는 인프라스트럭처인 클라우드가 존재하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 클라우드에 들어가는 부속품들이라고 볼 수 있는 GPU라든지 이러한 반도체라든지 칩들이 존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있는 거대 언어 모델을 만든 기업들이 존재하는 거고,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수많은 앱들을 만드는 크고 작은 회사들이 존재하는 거고, 이렇게 크게 생태계가 형성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초기이기 때문에 하드웨어 업체들이 지금 네. 돈을 벌고 있는 건데, 궁극적으로 돈을 많이 더 벌게 되는 것은 앱이죠. 그렇죠. 거기서 유니콘이 나오겠죠. 그렇죠. 네, 그걸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아직 네. 우리가 모르는 네. 무언가가 곧- 새로 튀어나올 곧 겁니다. 문사태처럼 쏟아져 나올 것들이 수많은 앱이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서 예. 우리가 일상적으로 수용하게 되면서 똑같은 거예요. 앱스토어가 작동되는 그 수많은 앱들도 클라우드를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GPU가 많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앱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대학원에서 예전에 그러니까 그때 막 김 기사가 다음에 팔렸을 때였어요. 네, 그러면서 카카오에 팔렸을 때. 예, 다음 카카오. 그땐 다음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카카오에 팔렸습니까? 카카오에 팔렸을 거예요. 근데 뭐 네, 중요하지 않죠. 다음 카카오에 카카오. 팔렸는데 그때 이제 발표를 할 때 이 어플을 어떤 걸 만들겠느냐. 제가 데이팅 앱을 얘기했어요. 네. 그랬더니 처음 받았던 질문이 그거 있으면 본인은 하시겠냐? 그거 어떻게 하냐 무서워서 누구 만날 줄 알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걸러낼 수 있는 그래서 방안이 나오는 거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기간에 네. 성장했던 게 데이팅 앱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어마어마하게 그때 성장을 만들었어야 했죠. 됐는데. 그러니까요. 아 진짜 그때가 2013년이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 지금도요? 정말 다양한 데이팅 앱들이 미국에서나 유럽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더 네. 다양화됐나요? 그럼요, 다양하죠. 세분화되고요? 그럼요. 전문직이 일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데이팅 앱도 나오고요. 어. 그리고 여자만 메시지 보낼 수 있는 앱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데이팅의 방식들을 아까 말했던 안전하게 데이트할 수 있는 방식들을 네. 고려하면서 여자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남자는 받을 수만 있는 뭐 이런 식의 어떤 구조 네. 있는 앱들도 있고요. 많이 있습니다. 디지털 휴먼이랑도 데이트하고 뭐 그렇죠. 네. 세팅하면서 그런 것들도 진짜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진짜 사랑에 빠졌다라면서 네, 네. 그게 연예인이나 아이돌이나 이성이 아니라 네. 디지털 휴먼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렇게 될 가능성들도 많고, 거기에서 네. 심리적으로 위로받을 수 있고, 뭐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네. 뭐 많은 오타쿠들에게는 해방의 길이 곧 열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오타쿠가 이제 일반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아니 왜냐면 저는 진짜 놀랬던 게 저 아는 분이 플라워 카페를 하시는데 네. 그분이 자기 카페에서 모임 같은 거를 많이 주선을 하는데 거기서 웹소설 안에 주인공의 뭐 결혼 기념일을 기념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파티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다고 의인화시키는 하더라고요. 거죠. 네. 그게 너무 신기했는데 더 신기한 일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챗 GPT가 도입되면서 지금 그동안은 어떤 스마트폰의 등장 이후도 결국에 플랫폼이 승작 도식하는 걸로 갔거든요. 그러면 챗 GPT가 도입이 됐을 때 더 우리는 좀 플랫폼에 종속되면서 그 플랫폼 기업들이 승자 독식을 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기회가 열렸다고 봐야 될 것인지 새로운 기회가 해봐야 될 열렸다고 것 같아요. 저는 보지만 또 하나의 뭐 승자 독식이 또 발생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회가 열렸다는 건 챗GPT가 11월 말에 이제 오픈을 하거든요. 11월 30일 날. 그러고 나서 1월 12일 날, 12월 12일 날 구글이 코드 레드 적색 경보를 발동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구글 20년 아성을 에 있어서 처음으로 코드 레드를 발동하는 거거든요. 이 작은 오픈 AI의 이 서비스 때문에 구글의 근본적인 서비스가 무너질 수도 있다. 사람들이 검색 서비스에게 안 물어보고 챗GPT에게 물어보기 시작한다라면 또는 구글의 검색 서비스에다가 챗GPT 같은 바드 같은 거를 뭐 결합시키다 보면은 사람들이 검색 광고를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게 큰 구글의 과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구글의 매출의 80%가 검색 광고에서 이루어지는데 네. 매출의 80%입니다. 네. 그리고 이
메타 같은 경우에 매출의 97%가 광고예요. 그러니까 광고에서 한 거죠. 근데 이런 거에서 광고 매출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일인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또 그것도 문제지만 안 하고 지연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빙으로 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경쟁사 업체로 가버린다든지 이런 또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미 빙으로 좀 많이 몰렸죠. 예, 조금씩 이동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즉 승자 독식을 했던 구글이 붕괴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만 해도 시장의 어떤 역동성들이 조금 보였다. 이런 부분이 있지만 이 역동성이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승자 독식이 이뤄질 것이다. 근데 이 승자도 또 하나의 기술이 진화되면서 새로운 기술과 연결될 때 이 승자 독식 구조는 깨질 수 있다는 부분에서 디지털에서는 경쟁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고 경쟁이 계속 유지된다면 이러한 승자 독식 구조라는 것들은 되게 일시적인 현상일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챗 GPT 전쟁에서 승자가 될 수 있는 기업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닌 테슬라가 될 수도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그렇진 들거든요. 않죠. 뭐 그건 테슬라, 아닐까요? 네, 뭐 테슬라가 또 뭐 일론 머스크도 원래 오픈 AI를 만든 사람이 중에 한 명이 일론 머스크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처음에 이제 비영리 재단이 됐다가 로 만들었다 지금 영리로 바뀌었지만 지금은 이제 일론 머스크 쪽에서 일종의 반쯤 쫓겨난 상태니까 일론 머스크도 나도 만들 거야라고 막 요즘 최근에 트윗 날리는데 우리가 일론 머스크의 트윗을 다 100% 믿을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자율주행 자체도 AI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율주행이 갖고 있는 AI는 파운데이션 모델이 아니에요. 파운데이션 모델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진짜 잡다한 데이터를 집어여서 다양한 특수 목적의 것에 과제를 해낸다라면 자율주행이라는 것은 정말 시각 데이터만 집어여줘서 그게 한계네요. 네, 하나의 문제를 풀어내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델 구조가 다릅니다. 그래서 네. 딥러닝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고 거대 언어 모델은 파운데이션 모델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테슬라 자체는 조금 한계가 좀 있고요. 근데 테슬라가 이제라도 시작을 할 수는 있겠는데 그게 테슬라한테 어떤 유익이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다양한 업체들이 여기서 경쟁을 할 거라는 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업체들도 자신의 거대 언어 모델을 공개하면서 경쟁을 할 거고 기존의 어떤 빅테크들도 뭐 중국은 지금 바이두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라든지 뭐 아마존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메타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경쟁에 뛰어들 거고요. 또 신흥 AI 스타트업들도 이런 거대 언어 모델을 그러니까 오픈 AI처럼 만들면서 이 시장에 뛰어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챗 GPT발 AI 전쟁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승자는 보겠습니다. 결국엔 저는 이용자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용자요? 이용자가 이 좋은 서비스를 가지고서 스마트폰의 승자도 결국은 이용자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러한 생성 AI, 챗 GPT를 비롯한 것이 스마트폰과 같은 존재라고 한다면 월드 와이드 웹과 같은 존재라고 아까 서두에서 말씀하셨던 것에 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럼 이것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건 그만큼 우리 삶에 유익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종의 승자는 이용자가 돼야 되는 거고 우리가 그 이용자가 계속해서 권리를 누릴 수 있고 쓰임을 쓸 수 있도록 뭐 필요하다라면 독과점 구조를 막는다든지 산업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 또 정부의 과제일 거고요. 여기에서 당연하게 일시적으로는 어떤 기업이 승자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 또 기업을 뒤엎는 이 기업을 추적해서 캐치업해서 전복시키는 또 다른 기업들이 전 나오면서 이러한 역동성이 이 시장에 계속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서울대 교수의 계급도 아세요? 이건 이미 오래전에 나와 있었던 모델들인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잘 다룰 줄 아는 사람과 못 다루는 사람이 제가 그래서 이미 AI 격차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격차가 심하게 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보세요. 챗GPT 유료로 쓰려면 한 달에 얼마예요? $20예요. 10달러. 넷플릭스보다 비싸요. 이런 걸 감당한다라는 거가 $20 그 자체는 안 비싸지만 매달 $20를 쓸 수 있는 사람이 한국 가정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20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또 $20를 써야만 하는. 그러면 이건 정부가 어떻게 좀 뭐 바우처를 나눠주든지 해가지고 누구든지 쓸 수 있게 해준다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방법이 될 수 네,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AI를 처음부터 유료로 미드저니도 돈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작지 않은 돈들이 들어가요. 매달 얼마씩. 자, 이거를 감당해 줄 수 있는 집과 아닌 집이 분명히 거기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차이를 나타낼 거예요. 공교육에서 그럼 이걸 어떻게 이 격차를 줄여줘야 될지도 고민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데 관심 없는 친구들과 관심 있는 친구들 이런 부분들도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이 격차를 줄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격차를 줄여주려고 노력을 해야지 계급은 이렇게 될 거니까 뭐 그래서 그 계급을 만들자라는 거 아니죠. 2090년에 그 계급 사회가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더 집중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데 대해서 앞으로 박사님이 정말 많은 얘기들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저 사실 내심 찾아봤거든요. GPT로 뭐 어떻게 돈 버는 거, 와 신기하다, 음악을 만들 수 있대 이러면서 막 찾아봤었는데 네. 그보다도 진짜 챗 GPT 제가 이 시간 때문에 이제 로그인하고 저도 검색해보고 들어왔어요. 여러 가지 뭐 나름대로 한번 다뤄보고 들어왔는데 이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정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구독자분들께서도 이 챗 GPT를 다뤄보기 시작해야 되는 시기가 지금 이제 온 것 같아요. 그럼요. 같이 그걸로 재밌게 놀아보는 시간이 돼야 되는 것 네, 같아요. 반드시 사용해보지 않고서 여기 대해서 이거는 거짓말하니까 하기 싫어. 누가 거짓말한 데들은 나 사용 안 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스마트폰은 과거에 처음 나오면은 이거는 긱들이나 너드들이나 쓰는 거야. 이거 얘기하는 건 똑같습니다. 나 피처폰으로 나는 살아갈 수 있어. 피처폰도 충분한데 무슨 또 다른 이런 고가의 상품을 써. 라면서 스마트폰을 거기에 초반에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컴퓨터 한 대 값이니까. 네,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초반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월드 와이드 웹 그리고 스마트폰과 같은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고 이것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라면 더 빨리 이것을 써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루빨리 우리 각 가정에 그리고 우리 개인에게 이 정말 노출되어 있는 챗 GPT라는 서비스로 잘 또 내 비서 고용하셔서 정말 또 내 업무에 더 도움되고 또 앞으로 내가 더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데 이 챗 GPT가 어떤 도움을 줄지를 생각해보고 같이 챗 GPT 가족끼리 가운데 놓고 놀아보는 그런 시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클래스톡의 챗 GPT에 대한 분석 미디어 스피어의 강정수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